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포스 단말기 해킹 사고로 1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은행과 IBK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도 수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사용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내 주식형 펀드로 몰려든 자금이 최근까지 대부분 환매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빈번히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펀드 환매 물량이 소진되면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임원 6명을 줄이고 근속 3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지점수와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증권 업황 침체가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구조조정을 했던 다른 증권사들도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이 결정되면서 국내 증권업계 초대형 공룡 증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NH농협금융계열사인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통합하게 되면 독보적인 업계 1위 증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오늘장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 되기를 바랐었는데요. 그 바람이 무너졌습니다. 전일장에서 2000선 돌파한 지 하루 만에 그 기쁨도 만끽하기 전에 우리 시장 오늘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1990선까지 밀려나면서 그 위에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들어오던 외국인 1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관이 투신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1,1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출회하게 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좀 방어에 나서곤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하락에 더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55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꾀인주들이 오늘 줄줄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장에서 1,040원대마저 붕괴가 되면서 걱정을 했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1,040원대에서 환율이 마무리 지었죠. 오늘장 장 초반까지는 1,040원 위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1,03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지금은 소폭 회복하면서 1,03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동향과 함께 환율의 움직임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죠. 이남용 전문위원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매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실적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편지 들고 나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업종과 섹터를 좀 비교한 내용인데요. 소위 이제 꿈과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 대 낙폭과 대 대형주라는 이제 타이틀의 편지를 좀 썼습니다. 주 제목 재밌습니다. 꿈과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 대 낙폭 과대주와 대형주. 박스권 안에서도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리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 꿈과 성장성을 먹고 자라났죠?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는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850에서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정도 굉장히 큰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인덱스 투자를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제 코스피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이제 2년 반 가까이 지속했지만, 사실 이제 제가 꿈과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정의한 종목들, 7종목 정도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이버, 코웨이, 아모레퍼시픽, KCC, 서울반도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중국의 어떤 소비 성장이라든지 또 어떤 시장의 어떤 새로운 개척,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종목들이고요. 공통적으로는 고퍼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퍼주라 그러면 비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퍼주들은 그만큼 이제 꿈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주식들이 지금 과거 1년 수익률을 보면 7종목 평균 플러스 6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연초 이후, 올 연초 이후 지금 지수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초 이후에도 평균 17% 수익을 났고요. 다만 이제 올 한 달,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한 2% 이상의 좀 이제 평균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꿈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박스권 장세 속에서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면서도 최근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동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네, 우선 3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죠. 소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낙폭과대 대형주들, 철강, 화학, 조선, 건설, 또 삼성전자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이 됐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순환매성으로 들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1900 초반에서 1900선 후반까지 지금 밀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방금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꿈과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은 그 동기간 동안에 조정을 보였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들,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평균 한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동기간 동안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한 2% 정도 상승한 거랑 비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지수를 좀 견인했던 2000포인트까지 견인했던 거는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시장을 흐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꿈과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과 그동안 낙폭 과대주 대형주 중에 어느 쪽을 좀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 글을 쓴 게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이게 주식시장이 밀초를 다치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글에 썼던 전략은 4월 말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좀 꿈과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전제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표들이 안 좋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4월 말 정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전략인데요. 다소 이제 좀 그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리커창 총리가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이제 어제와 오늘 지금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소재와 산업재 쪽에 좀 조정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4월 말까지는 낙폭과대 대형주들 좀 단기 트레이딩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꿈과 성장성을 가진 종목으로 압축하자라는 전략을 처음엔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다소 그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쪽에 대한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1900에서 2000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꿈과 성장성과 실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지금은 좀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산업재보다는 꿈과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000선 돌파 하루 만에 반락하자 투자자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마감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당부의 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추세적인 원화 강세, 완만한 원화 강세는 우리 코스피 주식시장에 항상 좋은 효자
호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원화가 강세였던 구간에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단기에 그 급변동하는 것은 좀 시장에 좀 노이즈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이 좀 이렇게 하단을 지지해주는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뭐 1% 이내에 다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좀 단기 반등을 주도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중국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꺾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이런 소재 산업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현금 확보로 좀 대응을 하셔서 조금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에 조정을 받은 쪽으로 조금 이제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남용 연구위원께 마감 전략까지 꼼꼼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이슈들 점검해 드리고요. 마감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단연 나스닥이 3%대 폭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건 또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이유는 이제 외부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 이유로 따진다면 뭐 중국의 지표가 안 좋아졌다 정도 밖에 없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일단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이제 미국 내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 선고 건수를 어저께 보니까 32,000건 정도 줄어서 상당히 그 선방하는 모습도 있었고 몇 년 동안 가장 그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주가를 하락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것을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본다면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 자체 내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부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IT와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5% 정도 하락했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ETF 기준으로 5% 넘게 빠졌죠. 이 모습을 보면은 결국 그 약 오랜 기간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 IT와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이끌었죠. 근데 이제 바이오와 IT가 아시겠지만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 기대치에 투자하는 것이 바이오가 IT였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실적 수준이 다가오면서 그 실적이 그 성장성을 따라가겠느냐라는 의문점에 부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장기 상승했으니까 일부 뭐 수익 실현 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 전환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장의 그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면 지금 그 쌍봉이 아닌 월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외봉 상태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이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저점 부분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음봉일 때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 들어왔죠. 그리고 바로 다시 들어왔죠. 근데 지금 또 반등 들어온 자리에 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하락 이격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일단 저점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 또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하락은 크게 염두하지 않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이시죠. 이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가 지난 87년대 이 블랙 먼데이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폭락장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나요? 닥터둠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명이 유명합니다. 네. 하나는 그 닥터 파버, 그 다음에 루비니, 누리엘 루비니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닥터 파버 같은 사람은
틈만 나면 폭락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락장에서도 폭락을 얘기하고 상승장에서도 폭락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을 잘 믿지는 않죠. 근데 이제 1987년도의 대폭락 시점과 거의 닮은 꼴이다. 그냥 얼마 전에도 사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1987년도처럼 큰 폭락이 앞으로 37일 뒤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시장 수익 주가에 대비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한다면, 매출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주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하락을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반등과 하락을 계속해서 번갈아 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 지금 16,000 위에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요 지점 연장선에서 바운딩이 들어오고 요 지점에서 바운딩이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는 또 선을 긋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저점 추리했고 다시 왔으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번 더 밀린다면 요 근처 어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락이 온다 이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가 대비 성장성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했던 조정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결국에 가서는 그때까지만큼은 주가가 더 견뎌주거나 올라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하락한다 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이 하락한다 해서 계속 글로벌장이 딱 같이 하락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진국의 대표는 미국은 오랜 기간 상승 랠리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아닌 뭐 신흥국들은 거의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키높이를 맞추려면 미국은 좀 조정 횡보내지 박스권에 어떤 조정을 좀 주는 게 좋겠고요. 그 사이 신흥국들은 좀 업그레이드되는 장이 오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선 또 간만 봤어요. 맨날 이렇게 간만 보는데 외국인 오늘 파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오늘 2천에 1일천화가 됐는데요. 네. 참 이럴 때는 좀 오래 가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죠. 오늘 모습을 보니까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현물에서 좀 약간 팔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환율이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어저께 밤등을 주고는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선물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주가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물량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이 현물이 14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물량으로 보면요, 샀어요. 물량으로 보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포트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아주 큰 종목들을 던지면서 밑에 종목을 걷어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상승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숫자에 보시면은 이 거래수로는 지금 물량으로는 사고 있는 모습이고 금액 대비로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이럴 때는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좀 강세로 돌아가는데, 이 환율의 강세의 원인은 어저께 이주에 하는 총재도 얘기를 했죠.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려고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강세고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이 귀한 모습이 열 하루 거래 매수하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추세적 상승 국면에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양봉 천지죠. 원래 하락할 때는 음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올라갈 때는 양봉이 참 많죠. 지금도 역시 눌리지만 양봉은 계속 형성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것이 조성 국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환율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외환시장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구두개도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1,030원대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사님 말대로 정말 1,000원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면 1,000원이 붕괴가 되는 게 맞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거의 그 수출 주도용 나라입니다. 그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들어오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9원 정도 하락했다가 막판에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랐는데 시장 내부로 들어가면은 매입과 매도의 매수와 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의 스프레드가 6포인트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장을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그 1,036원 정도 되면 지금 주가나 2,100 이상 가 있어야 되거든요. 못 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환율도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한 번에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차트상으로도 모두 이 하단선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지점 어디에서는 많이 내려오더라도 반등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언더슈팅이 가끔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믿지는 마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관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될지 구두로 개입을 할지 아니면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을 주가의 킬러표를 맞춰가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목표치로는 1,000원 전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시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단선 1,000원선까지 잡아주셨고요. 더 큰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숨 고르는 길목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입니다.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아있나요? 네, 35분 지나고 나면 즐거운 또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자고요. 조금 졸리시더라도 다시 눈 번쩍 떠서 빨간 스티커 준비해 오셔가지고 항상 가격에다 붙여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자, 좀 어쨌든 미국 증시가 대거 급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가는 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한번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쉽게 지금 꺾이지 않는 에너지, 상승의 에너지가 굉장하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발 현금 남기고 있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현금은요, 지금 좀 무의미하다. 지금 같은데 주식 안 들고 있으면 언제 주식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현금 남기지 말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다. 맞는 폭은 요밖에 안 되니까. 그 대신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니까 현금 남기지 마시고 그대로 전액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최근 이 포스코가 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강 업종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름하여 동국제강입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전일에도 떨어졌는데 오늘도 지금 4%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12,100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유동성에 대한 적신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유동성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자금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요, 현금성 자산, 즉 현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예,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5,9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동국제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까지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좀 보니까요. 작년 10월에 기관들이 대거 매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매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관망세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9월달까지는 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월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는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 가격 하락은 누군가가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또는 기관이 많이 팔아서 떨어진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공방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유동성 부분이 분명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잡아가야 될 것인데, 9월 달에요,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회사채 만기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돈으로 갚는 거죠. 그죠?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5,9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그랬으니까, 2,500억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아직도 지금 이 동국제관 같은 경우에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마냥 이렇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신규로 또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채권 발행해서 앞에 거를 갚고요. 또 신규적으로 연장을 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좋죠. 이러면 이제 차환 발행인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신용등급이 지금 A0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A0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의 그 이자가요,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A0에 지금 같은 때 과연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환 발행이 실패하게 된다면 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 문제는 올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금융권 부채만 하더라도요, 얼마냐면 5조입니다. 5조. 어마어마한 금액이 올해 남아있는 부분인데, 5조니까 연 5% 계산하면은요, 1년에 이자만요, 이자만 한 2,500원 나간다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만 이번 회사채 만기 들어온 거랑 올해 이자만 나가면 5,900억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유동성 부분에서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네. 그러면 이런 회사는 문 닫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회사들이 자금이 현금성 자산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산입니다. 자산. 현금성 자산 말고 이 부지라든지 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장치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산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를 현 시점에 청산을 해버리면은요,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회사의 위기는 현금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지, 회사가 자체가 어떤 자산이나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인 현금의 부족분이 이제 위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량 계열사든 부실 계열사든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다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얘들 돈 필요한데 왜 매각하느라 이야기를 안 하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자체가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분기 매출액은요, 9천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9천억 정도 나오고, 그렇지만 영업에서요,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8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 있고요. 그럼 2분기에는 그러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 2분기도 아직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전체적인 힘은 좀 빠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분기에는 역시 어떤 내용이냐면 슬라브 원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판이라든지 이 품목 자체의 단가는요, 아직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가만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계속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 말씀해 드릴게요. 영업 적자가 계속 나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져야 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업 적자가 나서 주가가 반응을 할 때 과도하게 반응했다면 영업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순간부터는요, 과도했던 부분이 다시 튕겨져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요,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아지는 각도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면은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재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주식 투자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느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착하게 많이 빠지는 부분이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은데 이런 주식 주가가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실적의 상승의 곡선과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가를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고려한 게 바로 지금 나오죠. 밸류밴드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보면 이러한 반응의 어떤 수준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전체적인 밴드의 곡선이요,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이제 재평가를 받아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네모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은요, 바로 유동성 위기, 현재의 심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만으로 본다면 주가는요, 오늘의 가격 12,100원이 있어야 될 가격이 아니고요, 저기 네모 쳐둔 부분의 가격이 안에서 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보이는 양상이 나온다면 이 주가는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내재 가치만 고려했을 때도 12,000원은 분명히 저평가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 위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14,000원까지는 1분기, 향후 3개월 내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우리 특징주나 이슈들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샘플러스로 접속하셔 오시면은요,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못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다음 주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멘토입니다. 네, 오늘장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코스닥이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좀 밀려주다가 회복을 조금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장 외국인이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외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과 양매도를 보여줍니다. 이거 외인들이 떠나려는 걸까? 진짜 닥터든 마크 파버가 하는 얘기가 진짜일까? 5월에 급락장이 나오는 것일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급락장이 나온다면은 그냥 현금 보유하시면 됩니다. 수익 난 거를 빠르게 정리해서 비중이 50% 현금 보유하신다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제가 이 방송에서 열심히 정말 알뜰살뜰 뒤져가지고 찾아온, 그리고 추천 의견을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10%씩만 따라오신다면요, 제가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안전발산 마련해드리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코라홀딩스가 목표가를 갔는데요, 좀 이따가 AS에 드리고 목표가를 상향시킬까 하니까 얼마까지 제가 더 잡는지 살펴보시고 다른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AS가 아니죠,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해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항상 하는 거, 네, 공개 방송을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한 3시 5분부터 할게요. 저도 조금 물 한 잔 먹고요. 담배는 안 핍니다. 커피 한 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분부터 4시까지 시작하니까요. 샘플로 접속하셔가지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죠.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추천 중입니다. 홀딩 하시면 되고, 한전 KPS, 루멘스,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슈 덩어리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설명을 첫 번째 종목, LG전자부터 좀 해드릴게요. 계속 이 종목은요, 좀 제 레이더망에 어찌 보니까 좀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꾸 잡힙니다.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수급이 좋으니까 자꾸 잡힙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금 쉬어갑니다. 네.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LG그룹 IT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수급적인 부분 매력도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수급에서 보니까 기관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인이 49억, 기관이 46억 정도 많은 물량의 매수가 LG전자 쪽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 쪽으로 이끄는데 이전 매수 물량 대비해서 많은 폭의 상승은 안 가지고 옵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하셔야 될 것은 한 번 더 레벨을 파게 될 경우 어떤 포인트에 잡히냐면요. 좀 크게 볼게요. 이 전이 1차 박스권인데 돌파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여기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량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되는데 조금은 외인들의 매도 나올 때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인 매도 시에는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수급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좀 가다가 보합권이네요. 뭐 시가 대비 잘 올랐습니다. 오늘 1.3%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하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약 4% 정도가 제가 되고 있는 거, 5%네요. 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자, 삼성물산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삼성물산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왜 삼성물산 안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했냐면요. 차트상에도 좀 더 바닥권이 또 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흐름상을 볼 때 이제서야 이렇게 빠졌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제가 바뀐다 말씀드렸습니까? 또 한번 그어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래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바닥,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진짜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뭐 하나 있죠? 로만손. 추천 언제 드렸어요, 제가? 이날 드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또 여기서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올려버리면 또 이게 고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 고점에서 우리가 먹고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매수하고 현재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에서도 잘 가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거는 여기 바닥에 잡은 거예요. 네, 바닥에 잡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5% 나고, 대형주 5%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팔죠? 더 갖고 갈 겁니다. 아셨죠? 잘 두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자,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가요, 좀 밀리는 듯 하다가, 그쵸? 이날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박스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확실하게 이번에는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수급이, 만약에요, 수급적인 경우 오늘 보시면, 외인들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기관 매수 들어오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는 중이고요. 약간 외인들이 차익 실현해 주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 양매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매수라고. 양매수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물량 고선을 빼가면서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 나올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68,500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관 외인 매수 잡힐 때 매수 들어가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자, 그 다음 볼게요. 좀 빨리 볼까요?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는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던,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맞아 떨어졌던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볼게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흐름이 있잖아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짝이봉이 일봉이든 상관없어요. 요 바닥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13,000원 오면 정말 사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강조를 했던 종목이 바로 루멘스입니다. 이때 상담 들어올 때마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오해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갈까요? 평행하게 라인 잡고서 고점 최소한 두세 개 있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네, 여기 슈팅, 다음 라인 여기. 그럼 지금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다음 라인은 어딜까요? 요 포인트. 다음은 진짜 14,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런 흐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수급 다 들어와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덕산하이 메탈입니다. 급등을 합니다. 오리드 관련주도 급등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APC 때 마찬가지고요. SFA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삼성 쪽에서의 투자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터졌는데요. 최근에 수급은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외인들의 매수는 그렇게 좋진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은 양매수, 강하게 매수가 좀 잡히네요. 그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할 타이밍이 언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동그라미 하나 긋고 만들고 동그라미 바닥 잡아주고, 그쵸? 요렇게 라인 한번 긋고요. 다음에 평행하게 만들어서 요렇게 올려버리면 재밌게도, 정말 재밌게도 고점 윗꼬리 조금이나 달려주죠.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그리고 나서 다음 포인트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내려오면 그러면 18,500원 라인, 여기가 최고의 바닥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장기적으로 이 종목 많이 밀렸다가 보세요. 많이 밀렸죠? 쭉쭉 내려오다가 흐름은 바뀌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포인트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보고 있다가 매수 사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AS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KG 인시스 한정기술 마이너스 나고 있죠. SM 마이너스, 삼성전기 플러스권이고요. 자, 그 다음 보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5%, 코라홀딩스 지금 목표가 돌파했으면 더 가고 있습니다. 7% 넘어가고 있어요. 로마손 2% 이상, 하이트진로 2%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마이너스 난 것만 제가 AS 해드립니다. 코라홀딩스는 목표가 29,000원까지 올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더 이상 AS 안 해드립니다. 코라홀딩스는요. 좀 이따 봐드릴게요. KG 인시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KG 인시스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항상 모든 종목은 모든 뉴스기사 계속적으로 검색하면서 살펴보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명동 KG 인시스 잘 있죠? 그 KG 그룹, 잘 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기사가 떴습니다. KG 그룹에서 위니아만도가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인수를 포기하겠다. 이런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니아만도 사람들은 신나서 파업을 더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KG 쪽에서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는 순간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인시스 주가 흐름. 잘 보세요. KG 인시스 주가 흐름이고요. KG 모빌리언스 보여드릴게요. 모빌리언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KG 인시스 이거 모빌리언스 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 찾아간다고, 제자리. 여기가 원래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요렇게 제자리. 이 제자리 얼마냐면요. 여기입니다. 19,000원 포인트.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인시스는 제가 이 방송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비중 20% 남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단가를 얼마까지? 17,900원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거 그 이슈 나오면 순식간에 10% 이상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막 추매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자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홀딩 하시라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요. 조금씩 제가 10% 안 나오신 분들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요. 10% 정도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아셨죠? 없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의견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은 좀 수익이 나다가 추춤했어요. 그리고 다소 오늘 좀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오늘 매수가 부근까지 이상까지 가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자, 한전기술은요. 추천드렸던 이유가
큰 흐름, 수급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제가 주봉상의 큰 흐름을 봤던 거죠. 자, 여기가요. 고점 포인트, 고점 포인트, 고점 포인트고요. 라인을 3개 정도 맞춰서 이어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윗골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고점이니까 털어야 되니까. 그쵸? 자, 여기서 요렇게. 다음 라인은 저는 여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주봉상으로 봐도 바닥 라인 요렇게 하나 만들었고 다음 라인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재밌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요렇게 올라가고 좀 내려왔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목표가 잡아드린 것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굳이 3%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니시스도요. 손절가 이탈했던 부분이 있지만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니아만도 파워 판단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 한번 이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SM. 자, SM도 지금 마이너스 좀 나고 있어요. 3% 정도. 그런데 SM은 이런 흐름이 항상 나오죠. 한번 쭉 밀린 다음에 다시 쭉쭉 올라가 버리는 흐름. 항상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작년 9월부터 한번 크게 이렇게 밀릴 때마다 주가가 잽싸게 올라갑니다. 크게 밀렸다가 잽싸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라인이 잡히죠? 바닥 라인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매수가 가는 구간입니다. 자, SM 15일날 뭐가 있습니까? 15일이면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엑소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막 티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티저 유출에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5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엑소 앨범 발표 하면은 매출이 어떻게? 중국 쪽에서, 대만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주면서 SM 주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뭐 삼성전기 있고 엔지니어링, 코라홀딩스, 로만손, 하이트진로 걱정이 하나 없네요. 하이트진로는 제가 $1 계속 떨어지는 거 보고 추천드렸던 이슈가 있고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요. 너무 비중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아주세요. 10%씩만 매수하시고 제가 수익 잘 난 거랑 안 난 거랑 해가지고 잘 정리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운영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는 종목당 분할 매수. 그렇지 뭐 제가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한 달에 5% 제 목표를 잡고서 항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1042님 일양약품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계신가요? 1042님 일양약품 하겠습니다. 28,900원이에요. 일양약품을 딱 보자마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실수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수가가 28,900원인가요? 예전에 사셨나 보네요. 자, 어떻게 사야 되냐면요. 차트를 보자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요런 흐름이 일단 평행하게 나와서 여기는 바닥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라인이 잡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11월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부터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 보이네요. 그쵸? 그쵸? 또 여기서 평행하게 잡자면은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려버리면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일양약품이 움직이는 패턴의 라인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바닥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네 번째 바닥이 지금 현재 구간이고요. 그 다음 고점 포인트, 고점 슈팅하는 거 보이시죠? 윗골이 달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슈팅한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 좋은 주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고점 뚫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일양약품 지금 수급 잠깐 볼게요. 수급이 그래도 수신권 살아있습니다. 연기금 뱉는 거요. 이거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여기서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양약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언제 하시냐면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당장이 아니라 조금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오늘 수급 잡혔는지 좀 볼까요? 오늘 좀 나가네요. 이 수급이 빨강색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특히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빨갛게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올려놓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만 더 늘리셔가지고요. 단가를 낮추시고
얼마에 파셔야 되냐?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죠? 아까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포인트, 여기 포인트였나요? 대충. 이 점은 요 포인트 정도 된다면, 여기서 2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근데 지금은 바닥이 맞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수익도 덩달아 날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국순당이 많이 밀렸었는데 얼마 사셨나요? 잠깐 볼게요. 0351님 국순당입니다. 9,200원이요? 네, 볼게요. 어이구,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비중이 그래도 조금 20%신데. 자, 요 포인트입니다. 네, 꽤나 오래되신 것 같아요. 많이 좀 오래되셨는데, 지금 흐름은요, 이게 보니까요, 흐름이 좀 바뀌는 게 보이네요, 눈에. 일봉으로 좀 볼게요. 정말 이거는 상세하게 봐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그런 패턴은 안 나오는데,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바닥으로 포인트 잡히는 게 5,800원, 6,000원 구간, 그러니까 5,900원 정도까지 바닥 포인트로 이렇게 잡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고점 포인트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거나, 이게 1번으로 나오거나, 아래가요, 1번으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제자리로 맞고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1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맞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새롭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떤 라인이 생길 것 같냐면요. 요거는 좀 더 이제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차트의 흐름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밀릴 경우에 요렇게 그림이 꺾이면서 6,200원 정도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중국 모멘텀인가요? 그로 인해서 있든 대만 쪽인가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막걸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약간 쉬어가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이 조금 작업을 쳤고, 그리고 기관들이 연기금 다 던지고 나오네요. 이거 딱 봐도 이겁니다. 이거 연기금 물량 소화되기 전까지는요, 주가 쉽게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 매수하셔야 되냐면, 더 올라가면 좋긴 한데, 떨어지면 여기 포인트. 6,100원, 2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손도 대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5포인트.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좀 자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뭐 한다고요? 네, 공개방송에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숨겨놨던 종목들, 제가 공개방송보다 꺼내는 종목들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서 그냥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마감 6분 앞두고 있는데요. 외인이 다시 한번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이 코스피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199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속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네. 하지만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한 채 555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종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